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검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관할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조사 단계에 있는데 뭐 형사처벌을 못하더라도 수사 단계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가 끝난 것도 있고 네. 앞으로 더 진행된 것도 있는데 끝나더라도 사실 확인은 더 해라. 네.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더 수사해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갔다 와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그 회의를 취소를 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서 한 지시한 게 이게 버닝썬이라든지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이 과거 국민들이 많은 불신도 품고 있고 의심도 품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많은 그 불신을 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좀 지시사항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앞으로도 진행이 되면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사정 정국으로 또 상당히 그 흐를 수가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생각나는 게 2015년 3월 달이 생각나요. 3년 전에 그때 이완구 총리가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가 그 대국민 담화 발표를 했어요. 자원 비리, 방산 비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장관들 모아놓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대로 갔으면 또 상당히 성과를 거뒀을 텐데 해필이면 3월 달에 이완구 총리가 발표했는데 4월 초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전국이 엄청난 데로 꼬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선언한 거는 사정 선언이 그 방향으로 옳게 가면 좋은데 자칫 정치적인 뜻이 잘못 개입했거나 돌발 변수가 나오면은 무슨 일이 저는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학의 사건을 보면은 손정혜 변호사 여기서 왜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이 될까요? 그 당시 그 전 차관에 대한 어떤 인사임명 당시에 이제 직속 상관이 장관이 위치해 있던 황교안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을 리 없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넘어서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로서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 황교안 대표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은 뚜렷하게 지금 어떤 개입을 했다거나 수사를 은폐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한다라고 지금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 일반인인 일부 저희 시각에서 보면요. 아직 어떤 누군가도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중심에 있는 김학의 전 차관도 어떠한 징계나 수사나 뭐 처벌도 없었던 상황인데 그 상급자, 그에 관련된 사람까지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렇게 책임 공방을 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 진실 먼저 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입한 사람, 관여한 사람을 처벌해도 늦지 않은데 김학의 전 차관도 가해자라고 지목되어 있고 처벌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정쟁화돼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을 못하는 결과가 이럴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적하신 게 이제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박선배 대표님, 저희가 MBN이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내드린 내용이었는데 원래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의 영상이 있었는데 검찰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 14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원래 영상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네. 첫 번째는 강원도 별장에서 이 건설업자 윤 씨가 직접 촬영했다는 고화질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따로 촬영한 저화질 영상이 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모두 다 보냈는데 특히 고화질 영상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동일이라는 게 식별됐기 때문에 굳이 감정도 거치지 않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는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에 고화질 영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이 부분도 당연히 밝혀야 된다. 이 부분도 조사 대상이라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저화질 영상만 다소 화질을 계산해서 중화질 정도로만 식별 가능하게 만든 상태라는 거죠. 마땅히 고화질 영상이 있으면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그 고화질 영상인데 그게 빠져 있다. 도대체 빠지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빠지게 된 그 영상은 어디로 가게 된 것인지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거기에 개입한 사람들까지도 밝혀내겠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장자연 사건입니다. 윤지호 씨가 지금 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좀 좋은 소식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실 규명 촉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해주셨고 또 재수사위원회에도 과거사위원회도 2개월 연장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 원망도 했고 목격자가 저 혼자 아닙니다. 증언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 과하게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사람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가해자분들 보시라고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지호 씨 혼자 지금 싸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요. 처절해 보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목격자가 있고 더 유명한 연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싸움을 하고 혼자 여러 차례 수년간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고 이 수사 결과 앞에서 굉장한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남을 많이 원망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가해자들 보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죗값을 치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죄의식이라도 갖고 살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진솔해 보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윤지호 씨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누군가에게 뭐 금전적인 이익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났던 장자연이라는 언니, 동료를 위해서 저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좀 숙연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영상을 보고 가해자가 있다면 그리고 목격자, 또 다른 목격자인데 용기 없는 또는 비겁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